사실은 오늘 이 자리에서 또 이 지금 발표는 안 하셨지만 오늘 논의되는 얘기 또 나중에 최종적으로 또 정부 입장에서 또 그 질문이나 코멘트에 대한 또 의견 표명을 위해서 여기 또 자리를 함께 해주신 두 분이 있습니다. 제가 잠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금융감독원 기업공시부의 지금 증권 발행 제도팀에서 일하시는 선임조사역 이근영 변호사께서 와 계십니다. 잠깐 인사 한번. 또 아까 그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의 이수영 과장님은 지금 바쁜 일정이 있어서 가시고 대신 지금 현지은 사무관께서 자리를 같이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그 시간 관계상 제가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아까 그 세 분 증권사에서 쭉 발표를 하셨는데 거기에 이제 건의 부분이나 또는 질문 부분이 있었긴 했습니다만 충분히 그게 제시가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세 분이 돌아가면서 짧게 그 코멘트나 아니면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를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플로어에서 또 몇 분 혹시 질의나 코멘트가 있으시면 그걸 받고 그래서 그 나온 얘기를 가지고 적절한 분이 한꺼번에 답변이나 토론을 해주시는 걸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증권은 지금 자리를 네. 그럼 뭐 두 분이 좀 나눠서 다시 한번 질문이나 코멘트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무관님하고도 가끔 뵙고 하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많은 질문들 드리고 있는 상황이긴 하고요. 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이제 좀 발행인 계좌 관리 기간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 저희가 이제 그 플랫폼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곳들은 앞으로 어떤 식의 이제 STO에서 역할들을 해야 될지에 대한 뭐 견해 같은 게 있으시면 좀 말씀을 좀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아까 가치평가 관련해가지고 이제 우리 당국에서 수용 가능한 수준의 어떤 뭐 가이드라인, 어떤 형태 정도의 그 가치평가가 좀 일어나야 뭐 객관적으로 좀 인정받을 수 있을지 이런 부분도 사실 좀 궁금한 부분이 있고요. 그 제안으로 드렸던 부분에서는 뭐 일단은 지금 동일 증권에 대한 동일 규제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희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는데 토큰 증권과 관련해가지고 뭔가 시장 활성화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약간 좀 완화할 수 있는 공시 규제라든지 이런 게 좀 있을지, 그 다음에 해외 사례에서처럼 우리가 지금 STO는 다 일반 공모로 보고 있는데 그 약간 뭐 투자자, 적격 투자자로 좀 제한을 한다든지 해서 이걸 좀 STO 발행 상품을 좀 그레이드를 좀 나눠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실 수 있는지, 이 정도를 좀 말씀을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수행하기상 그 한꺼번에 질문을 우선 받고 그 다음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준 실장님. 네, 저도 뭐 사전 질문에 넣었었는데요. 지금 샌드박스에 대해서는 저희 회사도 그렇지만 관심이 많은데 사실 19년 사례를 보더라도 처음 열렸을 때 너무 많은 이제 샌드박스 신청이 있어서 사실 금융위 금감은 너무 고생했던 거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ST 관련돼서도 조금 올해 그럴 여지가 있어서 그거에 대한 심사나 뭐 진행 계획은 또 어떻게 잡고 계시는지 정도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네. 혹시 플로어에서 뭐 질문이나 코멘트 해주실 분이 계실까요? 계신다면 소개를 좀 들어주시고 자기 소속과 성함을 잠깐 말씀해 주시고 해주시면 발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좌측에 예. 저는 플랫폼사랑 이제 뭐 증권사 뭐 정확하게 딱히 나누진 않고 듣다 보니까 드는 생각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저는 그 파이낸셜 뉴스의 한영준 기자라고 하고요. 부동산 등등의 실물자산은 제가 이해가 되는데
저작권을 조각 투자라든지 이렇게 토큰 증권화 했을 때 경쟁력이 과연 있을 것이냐에 대한 이렇게 회의적인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선은 이게 발행해서 당장 유통이 활성화돼야 되는데 부동산까지만 해도 그러니까는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는 희망이 있어서 거래가 되는데 발행 이후에. 근데 저작권 같은 경우는 한번 발행이 되고 나면 그냥 이렇게 지분 뭐라 그러죠? 이렇게 그때그때 수익을 배분받는 거 말고 배당처럼 받는 거 말고 이게 나중에 내가 갖고 있을 때 가격이 더 오를 것이냐라는 게 있으냐, 저는 그게 좀 회의적이기도 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블록체인 기반으로 해서 토큰 증권보다 차라리 지금 웹3 기반에 있는 다양한 플랫폼들이 NFT 등등을 활용해서 지금 IP 사업과 연동하고 있는데 과연 거기서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은 기존 웹2 이하의 증권사 등등의 플랫폼들이 과연 웹3 기반의 블록체인 기업들과 경쟁해서 경쟁력이 있을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IP 관련된 지재권 관련된 이런 자산이 쪼개지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내가 원하는 만큼의 수익을 얻지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 부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또 혹시 있으실까요? 자, 그러면은 이 정도로 질문은 마감을 하고 여기에 대한 이제 답변을 현지훈 사무관께서 우선 앞에 제시된 몇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당국 입장에서 좀 답변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현지은 사무관입니다. 아까 이제 발표하셨던 저희 과장님께서 좀 일정이 있으셔서 먼저 이석을 하셔서 제가 요 마지막 세션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먼저 좀 실무자로서 오늘 세미나에서 의미가 크다고 생각했던 부분은 앞에서 이제 쭉 설명이나 발표를 해주셨는데 저희가 당초에 좀 우려했던 부분이 토큰 증권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겉으로 보면 되게 팬시해 보이고 뭔가 가상자산 시장이나 코인 시장을 연상시킨다는 측면 때문에 내용물 예를 들어서 증권의 발행에 기초가 되는 자산이나 사업에 대한 고민 없이 토큰화라는 자체 형태적인 거에 대해서만 다들 관심을 가지실까봐 많이 우려를 했었는데 오늘 발표해 주신 분들의 사업 모델이나 계획들을 듣다 보니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내용물에 대한 고민과 어떻게 하면 좋은 증권을 발행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시장에서 많은 고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매우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앞에서 이제 지금 사회자께서 질문을 이제 취합해 주신 것을 보면 한 5가지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요. 우선 첫 번째는 이제 플랫폼 사업자는 그러면은 제도화가 된 뒤에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느냐. 그 다음에 가치 평가는 어느 정도가 되어야 당국 입장에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가. 세 번째로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일부 공시 규제라던가 완화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네 번째는 샌드박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부동산 같은 거 말고 저작권이나 IP 조각 투자의 사업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지금 요거를 하나하나 답변을 드릴 수도 있겠지만 제가 조금 개괄적인 거를 좀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제가 자본시장과에 작년 3월에 와서 제일 처음 했던 일이 작년에 4월에 많이들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조각 투자 가이드라인 발표했던 게 이제 제가 저희 지금 부서에 와서 처음 했던 업무 중에 하나였는데요. 조각 투자 가이드라인을 저희가 브리핑을 할 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무언가의 조각을 내서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한다는 이 개념 자체는 어떻게 보면 증권이라는 우리 제도가 만들어낸 증권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주식도 기업의 조각을 사는 것이고 채권도 기업이 주겠다고 하는 상환 청구권의 조각을 사는 것이고 신탁의 수익증권은 신탁의 수익권의 조각을 사는 것이고 모든 증권은 다 사실 조각이거든요. 그런데 이 증권이라는 제도를 법적으로 현실 세계에서 뒷받침하는 게 무엇이냐면 그냥 예를 들어서 제가
이 볼펜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이 볼펜을 100개를 조각 내겠습니다라고 말을 하고 뭐 제가 지금 그럴 능력은 없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개발 역량이 있다고 해서 블록체인에서 코인을 100개를 생성을 했어요. 이 코인을 가지시면 이 볼펜의 100분의 1을 가지시는 겁니다 라고 제가 말을 주장을 한다고 해서 현실 세계에서 이 코인을 가지고 있다는 게 이 볼펜의 100분의 1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지 않거든요. 이 두 개를 연결해 주는 것이 그러니까 디지털화된 세상이랑 우리가 현실에서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연결해 주는 것이 증권 제도이고 여기에 이제 형태적으로는 전자증권법의 뒷받침이 필요한 것이고 내용적으로는 그런 식으로 나의 것을 조각을 내서 다른 사람의 소중한 재산을 투자하도록 할 때에는 발행하는 사람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그 대원칙이 지켜져야 된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저희 자본시장 제도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에 먼저 답변을 드리면 가치평가의 영역은 이게 토큰화의 문제는 아니고 어떻게 보면 새로운 기초자산이 많이 등장하면서 생겨나는 문제인데 이 부분은 이제 공시심사를 해나가면서 어느 정도 실무적으로 그 정립이 돼야 하는 부분이고 사실 저희 감독당국 입장에서 기대를 하기로는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스탠다드를 먼저 가지고 가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두 번째 이제 뭐 공시 규제 완화라던가 시장 활성화를 위한 어떤 규제 완화가 가능하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공시 그러니까 발행인이 동등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투자자에게 어떤 정보 제공을 해야 된다는 부분은 자본시장 제도의 핵심이기도 하고 그 지금 많은 특히 증권사들께서 이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해외에서는 토큰 증권 STO 시장을 적격 투자자 위주로 가져가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이 적격 투자자의 레벨이 되게 높아요. 거의 우리나라 제도로 본다면 전문 투자자에 준하는 수준인데 이게 당연히 당국 입장에서도 제도를 설계할 때 사실 해외에 수많은 전문 투자자 중심 제도를 두고 일반 투자자에게 이 시장을 어떻게 보면 훨씬 더 위험 부담을 많이 지고 가면서 규제를 많이 도입하면서도 일반 투자자에게 이 시장을 개방해야겠다고 생각했던 좀 취지 중에 하나는 그 어떤 새로운 투자 상품, 새로운 투자 대상 그리고 어떤 IT나 뭐 신기술에 대해 개방적인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역동적인 시장 환경을 제도적으로 수용하자는 취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해외보다 공시 규제나 뭐 이런 부분이 더 강하다고 여겨질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바로 일반 투자자한테 접근이 가능한 시장이 열리는 것이고 사실 해외도 지금 적격 투자자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완화되고 있는 규제들을 만약에 일반 투자자에게 그 시장을 개방한다고 하면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사실 고민이 필요할 것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일반 투자자에 대한 STO 시장으로서는 세계 최초 사례로서 거의 뭐 스탠다드를 만들어 나가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시장의 잠재성이 우리나라가 저는 해외보다 더 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초기 시장 형성에 있어서 규제에 대해서 뭐 당연히 많은 우려와 걱정이 있으시겠지만 또 좀 어떤 제도의 방향성이나 좀 개방성에 대해서 좀 공감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샌드박스 심사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 샌드박스 심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 혁신성에 대한 심사인데 가기로 결정되어 있는 길을 내가 먼저 가겠다는 혁신성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고 심사는 아무리 뭐 저희한테 신청이 많이 들어가도 저희가 그런 이제 그 서류상으로 보이는 혁신성이라던가 차별성 같은 거를 감안을 해서 우선순위를 두고 심사를 해나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플랫폼 사업자가 이제 어떻게 되어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는 두 가지 방향을 열어드린 것이거든요. 발행인이 돼서 직접 발행을 하든지 아니면은 타인 증권의 발행을 그러니까 주선 내지 인수하고 중개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증권업이거든요. 라이센스를 받아서 인가받은 사업자로서 활동을 할 것인지에 대한 두 가지 제도와 방안을 열어드린 것이고 특히 뭐 장외거래 중개업자 같은 경우에는 새롭게 증권업의 일부이긴 하지만 새롭게 생겨나는 업태라는 측면에서 뭐 신규 사업자에게 인가를 내주는 것도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식으로 뭐 발행인이 될지 아니면은 중개업자가 될지 이 부분은 각 플랫폼이 선택을 하셔서 사업 모델을 가져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앞에 네 가지 질문 주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 그 저작권 조각 투자의 그 사업성이 어떤가에 대해서는 사실 그 부분은 이제 이 부분을 준비하시는 그 사업자들께서 좀 그 경쟁력 있는 모델을 개발하셔서 그 시장을 설득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코멘트를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도 들으면서 좀 많은 아이디어가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흥미롭게 잘 들었고요. 또 제가 이렇게 말씀은 드렸지만 또 당연히 이런 규제를 동일하게 가져간다는 부분이 시장의 기대에 못 미칠 수 있는 부분은 있겠지만 이게 단순히 토큰 증권의 문제가 아니고 그걸 떠나서 우리 자본시장을 좀 더 역동적인 시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냥 전반적인 종합적인 측면에서 규제의 어떤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면 그걸 항상 이제 그 의견을 듣고 검토해 나가는 것도 당연히 당국의 할 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 의견을 최대한 많이 듣고 저희가 또 고쳐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항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주 그 질문의 핵심을 잘 파악하셔서 종합적으로 잘 많은 도움이 되는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한영준 기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는 루디언스 홀딩스의 임창기 대표님이 오히려 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저작권 분야의 사업성 답변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저도 제가 만약에 토론장이라고 하면 저 역시도 먼저 우리 기자님께 답변을 드리겠는데 저도 적으면서 굉장히 흥미로운 생각을 가졌다라는 생각을 들었어요. 왜냐하면 개인마다 투자금이라고는 틀리지만 기대 수익은 비슷하거든요. 맞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 역시도 저작권이 어떠한 파급력을 갖기 위해서는 단계별 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웹툰 저작권을 신인 작가한테 줬어요. 신인 작가가 어떠한 개인적인 사유로 투자를 했는데 그 투자로 저작권을 잘 그리고 물품 굿즈까지 잘 나가야 하는데 뭔가 사정으로 못 나갔어요. 이런 안 좋은 상황들은 언제 어떻게든 많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럼 평균 수익은 어떻게 되냐? 평균 수익으로 접근하면 확실히 투자적으로는 메리트가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웹툰 저작권은 어느 작가가 어떠한 만화를 그리면 미리 선판매라는 것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기성세대가 해야 할 역할 중에 하나가 이 시장을 열어준다라는 개념으로 했었을 때 예를 들어 신인 작가가 뭐 공모를 통해서 여러 가지 할 수도 있지만 좀 명망 있는 작가가 이 시장을 처음 선도적으로 진입하고 드라마틱한 수익도 있지만 안정적인 수익을 우리 소비자들에게 드릴 수 있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오늘은 얘기를 나누는 자리라서 맞으면서도 제가 말씀드리는데 또 조심스러운 게 기자님 말씀이 맞습니다. 수익이 기대 수익보다 낮을 수도 있는데 그 시작점은 현진 사무관님과 마찬가지로 저는 조금 우리가 이 자본시장이 얼마나 더 유연하게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개념은 확실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조금 도움이 됐나요?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쭉 들으면서 그 많은 저도 공부가 됐고 또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 그 폐회사 겸해서 제 소감을 함께 담아서 말씀을 그동안 오늘 쭉 나온 얘기를 한번 정리를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지난 3월 13일 날 금융위원회가 제1차 금융산업 글로벌 TF를 개최를 하였고 이를 통해서 금융권 글로벌화 지원 방안과 함께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는 보도 자료를 낸 바가 있습니다. 이 TF 토론 과정에서 우리나라 금융투자 산업의 글로벌을 위한 전략으로서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활성화 그리고 토큰 증권 활성화 등을 이런 제시가 나왔고 또 이를 통해서 우리나라를 디지털 금융의 허브로 만들자는 제안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토큰 증권은 아까 이미 소개한 바도 있지만 미국이나 유럽, 싱가포르 같은 데서 이미 수년 전에 발행한 적이 이미 있고 또 미국은 T0라든지 INX 같은 그런 토큰 증권 거래소에서 토큰 증권을 거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 알다시피 이 거래량이 일반 가상자산 거래량에 비해서 굉장히 미미한 수준이라고 이미 알려져 있고 이
토큰 증권이 이들 국가의 금융시장에 큰 임팩을 주지는 않았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 토큰 증권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크고 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 토큰 증권을 우리나라의 이제 우리나라가 앞으로 디지털 금융의 허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잠재력 있는 아이템으로 그렇게 보는 견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 다른 국가들과는 달리 이미 그 아까 소개됐던 미주카우 같은 그런 조각 투자 사례에서도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 이런 과정에서 이미 그 저작권에 대한 어떤 조각 투자 붐이 이미 우리나라에서 형성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같이 알고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대가 상당히 높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각 투자 붐은 최근 한류 또는 K 콘텐츠의 글로벌화에 힘입어서 향후에 더욱 커져갈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영화, 드라마, 동영상과 같은 K 콘텐츠가 제작 시점부터 토큰 증권화되어서 또 시장에 유통된다면 우리나라 이런 그 한류가 갖고 있는 전 세계적인 팬덤과 함께 앞으로 무궁무진한 시장 잠재력을 가질 것이라는 기대가 우리나라 토큰 증권의 미래를 밝게 보게 하는 원천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와 같은 성장 잠재력이 매우 높은 우리나라의 토큰 증권이 사실 이제 겨우 디자인 단계에 불과하다는 것은 여기 있는 분이 다 인지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모든 제품이나 예술 작품에서 마찬가지로 디자인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토큰 증권 제도가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성공적으로 정착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부 입장에서는 토큰 증권의 여러 법적인 이슈에 대해서 명확한 지침을 좀 선제적으로 제시하고 토큰 증권 거래에 대한 공시와 감독을 한편으로는 강화해 나가면서도 또 토큰 증권의 발행과 유통에 대한 규제와 자율성 사이에 적절한 균형을 찾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엄정한 규제의 틀은 확립하되 시장의 활력을 꺾지 않도록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를 채택하는 지혜와 용기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토큰 증권은 분산 원장 기술을 활용해서 디지털화된 자산에 대한 거래를 가능하게 하지만 이 기술에 대해서 아직 신뢰성과 보안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고 또 이에 대한 위험성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특히 분산원장 기술의 성능과 확장성이 토큰 증권 시장의 거래량과 속도에 부응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아직도 그 의문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점에서 그 다른 나라보다도 우리나라에서 보다 앞선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여러 테크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좀 분발을 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한편 시장 측면에서 보면은 토큰 증권은 미술품, 부동산, 저작권 등 다양한 자산에 대해서 소액 투자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새로운 금융 상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자산들이 토큰 증권에 대해서 활발히 유통되기 위해서는 아까도 나왔지만 가치 평가가 적정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유통시장이 잘 형성되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렇게 다양한 문제점들이 잠재되어 있는 증권 토큰 제도가 우리나라에서 착근되어 가지고 활짝 꼽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책 당국자와 투자가, 증권회사, 플랫폼 업체 등 모든 시장 참여자 그리고 이러한 제도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한 마음으로 또는 한 자리에 이렇게 모여서 원활한 소통을 해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과 같은 세미나는 매우 의미가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과학종합대학원의 디지털금융센터는 향후에도 정부의 디지털 금융 정책 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업계의 애로사항도 경청하면서 서로가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정책 포럼 기관으로서 역할을 성실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폐회사에 가름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 발표와 토론을 맡아주신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시고 경청해주신 많은 참석자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